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눌렸어요. 브뤼셀의 유럽위원회 건물 앞에 섰을 때 아침 햇살이 회색 구름 사이로 가늘게 비쳤습니다. 건물은 거대했고 나는 작았어요. 가방 속 신문을 꺼내 펼쳤죠.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EU 철강 무관 세 쿼터 거의 절반 축소 발표.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두드렸어요. 수출 허가가 막히고 관세가 50%로 치솟는다는 문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가 또렷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신문 끝이 팔랑거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 본사였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력 수출국을 잃을 수 있다는 말, 유럽이 막히면 끝이라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이 더 세게 떨렸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 속에 대한민국 대표 수출 산업인 철강이 유럽연합에서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놀라운 반전,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지만 내겐 모든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나는 터키 이스탄불 출신 금속공학자 에르칸입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온 연구 제안서를 받았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차세대 친환경 철강 기술 개발 프로젝트. 그때 나는 독일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연구는 재미있었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실제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죠. 한국 기술이 강하다는 소문은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들. 그게 나를 끌었어요. 기회가 될 거라 생각했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게 에너지로 가득했죠. 본사 연구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거대한 용광로와 수십 대의 모니터. 연구원들이 흰 가운을 입고 집중한 모습. 그 광경이 마음을 뛰게 만들었어요. 박 소장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함께 세상을 바꿔보자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 프로젝트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그 강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회의가 30분 후라는 것, 긴급 상황이라는 것, 본사로 즉시 오라는 것. 택시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거리가 평소처럼 붐볐지만 내겐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어요. 본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들 긴급 소집됐나 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연구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어요. 공장 안이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기계 소리가 가득했는데 지금은 너무 고요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었고 용광로의 불빛도 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 두려움, 절망이 뒤섞인 눈빛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는 멍하니 천장을 봤죠. 한 동료가 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의가 곧 시작된다는 뜻이었죠. 나는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연구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20명 정도 됐죠.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면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선이 가파르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출선, 수출량 곡선. 모두 꺾이고 있었죠. 박 소장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도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약간 처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유가 수입 철강 쿼터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것, 우리 주력 시장이 막혔다는 것.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현재 계약된 물량의 60%가 유럽이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이게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한 선임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체 시장은 없냐고 묻는 표정이었어요. 박 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장은 포화 상태라는 것,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하다는 것. 손짓이 무력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하나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되냐는 표정이었죠.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방 한쪽 구석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 구름이 두텁게 깔려 있었죠. 이대로면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모니터를 켰어요. 화면엔 지난 3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가득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 우리가 밤새 만든 결과들이었죠. 친환경 철강, 탄소 배출을 줄인 새로운 공정, 세계 최고 수준의 강도를 자랑하는 제품.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꿈치를 책상에 기대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죠. 어두웠어요.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고개를 들자 최 연구원이 서 있었어요. 괜찮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다들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포기하긴 이르다는 듯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술, 우리가 만든 것.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짚었어요. 시장이 막혔어도 새 길을 만들면 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나는 말없이 그를 봤습니다. 박 소장님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그의 얼굴에 있었어요.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 짧은 침묵이었지만 뭔가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다른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각자 책상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밤 11시쯤 박 소장님이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다들 아직 있다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들었어요. 박 소장님은 가운데 서서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힘들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힘들다는 듯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생각해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침묵. 돈 때문이었냐고, 명예 때문이었냐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아니라는 것. 우린 뭔가를 바꾸고 싶었다는 것.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고 싶었다는 것. 박 소장님의 어깨가 떨렸어요. 이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 시장이 막혔다고 해서 그 이유까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 나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조금만 더 해보자는 눈빛이었어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 함께. 그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봤던 지친 모습이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눈빛이었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표정들. 우리가 만든 거니까 끝까지 가보자는 눈빛들. 목소리 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박 소장님이 조용히 웃었어요. 고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 불은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래프 선들이 눈에 들어왔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어딘가에 있었어요. 나는 그걸 믿기로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각도로 분석하고 가능성을 찾아 나섰죠. 모니터 불빛이 내 얼굴을 비췄어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그날 밤 나는 서울 본사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죠. 하지만 끝자락 연구실 하나만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님의 연구실이었어요.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나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박 소장님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더미를 뒤지고 있었어요. 한 손으론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른 손으론 펜을 쥐고 있었죠.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박 소장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곧 작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할 수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밤을 새워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프로젝트 팀이 구성됐어요. 연구원 12명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 자원한 사람들이었죠. 박 소장님이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커다란 글씨로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돌파구. 그 아래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혔어요. 탄소 배출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 생산 비용 절감, 이후 환경 인증 통과. 목표가 명확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다시 들어가려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철강을 만들어야 했어요. 친환경이면서도 강하고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철강.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린 시작했어요. 첫 주는 데이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의 연구 자료를 전부 꺼냈어요. 수천 개의 실험 보고서, 수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 모니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숫자와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김 연구원이 뭔가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실험 데이터였어요. 수소 환원 공법을 시험했던 기록이었죠. 당시엔 효율이 낮아서 포기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가능성이 보였어요. AI 기술과 결합하면 어떨까? 실시간으로 온도와 압력을 조절하면서 불순물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시스템. 박 소장님이 그 아이디어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실험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주는 실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밤을 샜어요. 온도를 1200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했습니다. 수소를 투입하고 철광석이 변하는 과정을 지켜봤죠.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온도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철이 불균일하게 나왔어요. 강도 테스트에서 쉽게 부러졌죠. 두 번째 시도도 실패. 이번엔 불순물 제거가 문제였습니다. 탄소 잔여물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실패가 계속됐습니다. 폭발 경고가 울리기도 했어요. 한밤중에 경보음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 모두 용광로 쪽으로 뛰어갔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류 이상도 발생했어요. 시스템이 갑자기 꺼지면서 하루치 작업이 날아가기도 했죠. 균열도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원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죠.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박 소장님은 실패할 때마다 새로운 각도를 제시했어요. 최 연구원은 밤새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찾아냈죠. 김 연구원은 AI 모델을 계속 수정하면서 정확도를 높여갔습니다. 그들은 지쳐 보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웃으면서 격려하는 모습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가자는 표정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게 없지만 강한 힘이었습니다. 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주 변화가 생겼습니다. 16번째 실험이었어요. AI 시스템이 처음으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온도와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면서 불순물을 정확히 걸러냈죠. 용광로 안에서 철이 천천히 식어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샘플이 나왔어요. 은빛으로 반짝이는 철강 조각이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무게감 있었죠. 강도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기계가 철강 조각을 압박했어요. 압력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1000 앰피어, 1200 앰피어,
1400A. 연구원들이 모니터에 눈을 고정했어요. 1500A. 철강이 버텼습니다. 부러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 측정이었어요. 분석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배출량 기존 대비 87% 감소. 순간 연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어요. 박 소장님이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나는 연구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떴더니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 수치가 떠 있었죠. 강도 1500A, 배출량 87%. 그래프가 처음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아니었어요. 파란 선이었죠. 희망의 기울기였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죠.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어요. 누구에게인지는 몰랐지만 그냥 감사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보였어요. 어둠이 걷히고 붉은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건 실험실 안에서였어요. 진짜 시험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EU 환경 인증. 그걸 통과해야만 유럽 시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증 과정은 까다로웠어요. 실제 생산 환경에서 시험해야 했고 최소 3개월간의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EU기술위원회에 직접 검증도 받아야 했죠. 신청서를 작성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수백 장의 서류,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 모든 걸 영어와 독일어로 번역해야 했습니다. 밤새 서류와 씨름했어요. 손가락이 뻐근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박 소장님이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눈빛이었어요. 답변이 온 건 2주 후였습니다. 이메일 한 통이었어요. 제목 EU 환경 인증 현장 심사 일정 통보. 심사 장소는 핀란드 북부 공장이었습니다. 날짜는 3주 후.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는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설비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재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죠. 핀란드는 추웠어요. 10월인데도 영하 20도였습니다. 우리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공장으로 향했어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날카롭게 얼굴을 찔렀죠. 공장 안은 거대했어요. 용광로가 중앙에 서 있었고 주변엔 각종 설비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어요. 배선을 확인하고 센서를 조정하고 AI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어요. 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하얀 눈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EU기술위원회가 도착했어요. 5명의 위원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영국 출신. 모두 냉정한 표정이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설비를 둘러봤습니다. 질문을 쏟아냈죠. 박 소장님과 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그래프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시스템을 시연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눈빛.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실제 시험만 남았어요. 내일 아침 용광로가 가동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어요.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쏟아부은 모든 것. 그게 내일 증명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고요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시험 현장 날이 왔습니다. 핀란드 북부 영하 20도.
아침 일찍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새하였어요. 밤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길, 눈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공장 안은 따뜻했지만 긴장감이 차가웠어요. 연구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설비 앞에 서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손이 바빴지만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어요. 박 소장님이 나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다는 신호였죠.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기술위원회가 들어왔어요. 5명의 위원이 두꺼운 코트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어요. 한 명이 시계를 봤습니다. 서두르자는 표정이었죠. 시간이 없었어요. 컨트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용광로가 보였어요. 거대하고 묵직했습니다. 위원들이 의자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꺼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준비된 표정들이었죠. 대형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될 거였어요. 온도, 압력, 수소 투입량, 탄소 배출량.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될 거였습니다. 김 연구원이 태블릿을 들고 시스템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박 소장님이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한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버튼에 손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봤어요. 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 소장님이 버튼을 눌렀어요. 용광로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진동 소리가 울렸어요.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였죠. 모니터의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상승 중. 200시, 400시, 600시. 파워가 올라갔어요. 게이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압력이 걸렸습니다. 수소가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파란 선이 그래프에 그려졌죠.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800시, 1000시, 1200시. 목표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AI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자동 제어가 시작됐죠. 화면에 녹색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작동 중.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위원 한 명이 노트북에 뭔가 적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20분, 30분. 데이터가 계속 흘러나왔어요. 온도 센서가 떨렸습니다. 미세한 변화들이 감지됐죠. AI가 즉각 반응했어요. 압력을 조정하고 수소 투입량을 미세하게 바꿨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화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했죠. 박 소장님도 화면을 뚫어지게 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최 연구원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김 연구원은 태블릿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첫 데이터가 나왔어요. 탄소 배출량 측정 결과.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0.03%.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위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또 다른 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듯이. 독일 출신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재측정하라는 신호였어요. 김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측정에 들어갔습니다. 5분 후 결과가 다시 떴어요. 0.028% 같았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유 기준은 0.05% 이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한 거였어요. 프랑스 출신 여성 위원이 입을 벌렸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다음은 강도 테스트였어요. 철강 샘플이 나왔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조각이었죠. 테스트 기계에 장착됐어요.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500A, 800A, 1000A. 모니터가 숫자를 계속 표시했어요. 1200A, 1400A. 철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1500A. 여전히 견뎠어요. 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놀라움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죠. 1600A에서 테스트가 멈췄어요. 철강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빨간 불이 컨트롤 패널에 켜졌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연구원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도 센서 하나에 이상이 생긴 거였습니다. 과열 경고였어요. 박 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위원들이 일어섰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하지만 김연구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태블릿으로 AI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프로토콜을 실행했죠. AI가 즉시 반응했어요. 해당 구역의 냉각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온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10초, 20초, 30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경고등이 깜빡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꺼졌습니다. 녹색불로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버텨낸 거였습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평균 탄소 배출량 0.028%, 강도 1580A, 에너지 효율 기존 대비 52% 향상, 시스템 안정성 99.7%, 모든 항목이 EU 기준을 초과 달성했어요. 완벽했습니다. 위원들이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국 출신 젊은 위원이 작게 웃었어요. 기적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랑스 위원이 박수를 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른 위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컨트롤룸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박 소장님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긴장이 풀린 거였죠. 최 연구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김 연구원이 태블릿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눈가에 뜨거운 게 맺혔습니다. 눈물과 추위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보라가 여전히 몰아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님이 혼자 눈밭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죠. 나도 옆에 섰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함께 서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눈 내리는 소리만 들렸어요. 박 소장님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깊은 미소였어요. 나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기술이 말하고 있었어요. 우리 존재가 증명됐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세상은 넓고 길은 많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도착한다고. 그날 밤 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갑던 표정들이 따뜻해졌어요. 독일 위원이 박 소장님과 악수했습니다. 오래 손을 잡고 있었죠. 프랑스 위원이 와인을 따라줬어요.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 위원이 김 연구원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기술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영국 위원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운 일이었다고 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식사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해낸 거였어요. 우리가 핸드폰을 꺼내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간단한 한 줄이었어요. 성공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하트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을 때 계절이 바뀌어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나무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탔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만인데 마치 1년이 지난 것 같았어요. 본사로 향하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소장님이었어요. 브뤼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공식 인증서가 발급됐다고.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브뤼셀에 있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EU 본부 앞 광장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카메라가 번쩍거렸죠. 큰 무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EU 그린 인증 수여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이었어요. 비유럽 국가 기술로는 최초로 EU 그린 인증을 받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대 옆에 서서 광장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식이 시작됐어요. EU 환경부 장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 유럽, 아니 전 세계 철강 산업의 역사가 바뀌는 날이라는 것.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지하고 무겁고 동시에 희망적이었어요. 친환경 기술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 한국의 기술이 그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것.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박 소장님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장관이 인증서를 건넸어요. 금빛 테두리의 큰 액자였습니다. 그 안에 EU 그린 스틸 서터퍼케이션 문구가 적혀 있었죠. 두 사람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박 소장님이 인증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광장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나는 무대 아래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CNN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박 소장님이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팀의 힘이었다는 것.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간단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BBC 기자가 질문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박 소장님이 웃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 거라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거라고. 기자들이 펜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회견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조용했어요. 나는 창가에 서서 브뤼셀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거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철강이 저 거리 어딘가에 쓰일 거예요. 건물이 되고 다리가 되고 차가 될 거였죠. 탄소를 줄이면서도 강한 철강. 그게 세상을 조금씩 바꿀 거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소장님이 다가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창밖을 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서 있었죠. 고마웠어요. 서로에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본사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박수로 맞아줬습니다. 얼굴들이 밝았어요.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케이크도 준비돼 있었죠. 소박하지만 따뜻한 축하였습니다. 나는 인사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잘했다는 표정이었죠. 김 연구원이 케이크를 잘랐어요. 다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그 어떤 케이크보다 맛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뤘어요. CNN, BBC, 로이터, AP통신. 헤드라인이 비슷했습니다. 한국 기술, 유럽 철강 시장의 혁명. 친환경 철강, 새로운 시대를 열다. 포기하지 않은 과학자들의 승리.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해낸 거였습니다. 정말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유럽 각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문을 닫을 뻔했던 우리가 이제는 주문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공장이 다시 가동됐습니다. 멈췄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용광로에 불이 켜졌습니다. 기계 소리가 다시 울렸죠. 살아있는 소리였어요. 어느 저녁 나는 본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건물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하늘엔 별이 보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꺼내봤죠. 작은 금속 조각이었어요. K-그린 스틸 1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첫 번째 샘플이었어요. 핀란드에서 가져온 거였죠.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습니다. 작았어요. 손가락 한마디 정도 크기.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수백 밤의 밤샘, 수십 명의 땀과 눈물. 그 모든 게 이 작은 조각 안에 들어있었어요. 달빛이 금속 조각에 닿았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그걸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5년 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불안했었어요. 낯선 나라,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집이 된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함께 꿈꿨고, 함께 좌절했고, 함께 일어냈어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소장님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옆으로 와서 섰어요. 나도 서울 야경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박 소장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내 손에 있는 금속 조각을 봤습니다. 나는 그걸 보여줬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첫 작품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함께 만든 거였으니까.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나도 함께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더 많아 보였어요. 며칠 후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모였어요.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세대 알루미늄 프로젝트.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김 연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어요. 최 연구원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 소장님이 미소 지었어요. 좋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작해보자는 눈빛이었죠. 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알루미늄 프로젝트 마이너스 시작.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빈 화면이었어요.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퇴근하고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고 누군가는 집으로 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소중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저 사람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족에게 전화했어요. 터키에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가워하는 목소리였죠. 잘 지내냐고 묻는 어머니께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행복하다고. 정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어요. 가을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주머니 속 금속 조각이 만져졌습니다.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그 중심엔 늘 사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함께 꿈꾼 사람들, 서로를 믿은 사람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책상 위에 금속 조각을 올려놓았어요. 램프 불빛이 그 위에 닿았습니다. 반짝였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누군가의 꿈이었죠. 우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내일 할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도전. 설렜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 화면 너머로 서울 야경이 천천히 펼쳐집니다. 하늘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져요. 그 속 어딘가에 작은 연구실이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요. 누군가 여전히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며 넓은 하늘을 보여줍니다. 맑고 푸른 밤하늘. 별들 사이로 한 줄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절망이 기적으로 바뀔 때 그 중심엔 기술이 아니라 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